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1월 28일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110번째 그러니까 120번째입니다. 벌써 120번째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는 노래고 시는 음악이다. 노래와 음악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래는 흥겨워서 부를 수 있는 어떤 곡조이고요. 음악은 대중적인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포괄적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는 제가 요새 좀 우울하고 슬픈 글들을 많이 쓰는 편이라는 소리를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우울하고 슬픈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삶의 어떤 굴곡을 생각해 보니까 즐거운 일 30%, 30% 너무 많은가요? 네. 그래도 즐거운 일 30%, 슬픈 일 5%, 그리고 아픈 일 3%, 그리고 뭐랄까? 우울한 일, 좀 서글프고 우울한 일, 한 10%. 그 정도 되면은 몇 프로죠? 제가 머리가 좀 나쁩니다, 여러분. 하여튼 9% 정도, 48%, 9%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열심히 드문드문 그냥 뭐 이렇게 별 특별한 감정 없이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작고 크고 하는 그런 굴곡의 감정사들을 한 2%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52%를 행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이미 눈치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그 52%가 행복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똑같은 문제점을 놓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느냐 아니면 부정의 힘으로 나를 스스로 괴로움에, 아픔에, 슬픔에 빠뜨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선택은 해야 되는, 그 선택해야 되는 몫은 여러분의 몫이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아지겠다 라는 마음, 열심히 해야지,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 그러한 다짐과 가짐이 있어야 반드시 어떠한 선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보람을 얻어내는 그러한 가치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라보면은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일상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소화시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부정으로 꼭 결과를 비탄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같은 직종에 있는 일이라도 꼭 같이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직업에서는 또 다릅니다. 직업에서는 긍정과 부정은 어떤 그 차이를 갖고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점이 성공했어? 승진했어? 돈 많이 받아? 이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우리 현실 사회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야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사기꾼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사기꾼이 제일 많이 벌죠. 네. 저는 우연히 어딘가 그때 커피숍에 갔다가요. 뭐 일 때문에 잠깐 이제 들릴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근데 한 무리에 이제 그 중장년 아주 좀 그런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나름 고고하게 좀 늙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어른은 아니고 저보다
그런 분들이 뭐 복부인 한두 명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뭐 수십억이 어떻고 수백억이 어떻고 맨 뭐 천억 뭐 2천억대 1인이 맨 억으로 얘기를 하고 억으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결국은 그분들이 저분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가 했더니 다 부동산 하는 분들이었어요. 부동산을 하는 분들이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화하는 대화가 거의가 막 수십억 수백억. 제가 좀 엿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얼굴도 성명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끌어안고 살다가 갈 수도 없는, 만져보기 구경하기도 힘든 돈의 액수를 마치 자신의 곳간에서 인심 베풀듯이 나누는 대화들이 사실은 가소로웠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또 어떤 부류의 직장인들이 자신들끼리 얘기, 이제 직장 얘기입니다. 승진을 하니 못하니 이제 그런 얘기부터 연봉이 어떻고 그런 얘기인데, 긍정적인, 그 중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신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어떤 성과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뭐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 해갖고 무슨 스펙 쌓는다고 뭐가 되냐? 여러분, 스펙을 왜 쌓을까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부분에 대한 기준점이 스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어디 학교, 어디 학벌 이런 거 기준점 따지면 너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능과 있잖아요. 지식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지식은 학벌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도 재능 앞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 일을 즐기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일을 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즐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항상 그 사람을 바라보면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했는데 항상 저 앞에 나가 있는, 저 위쪽에 있는 거지. 왜 그럴까요? 그는 그 일에 대한 목표를 그렇게 설정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가겠다라는 목적을 설정해 놓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겠다라는 그 기준점을 분명히 목적으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설정하고 그 목표에 못 다다르면 좌절하지만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뿐이지 내 성과의 기준점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점이 잘못됐는지 어떤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몫입니다만, 글을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글에 대한 내 방향성, 내 생각, 내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우선입니다. 또 나의 글귀 하나, 한 단어, 한 문장, 또 나아가서 한 작품에서 그 작품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평가를 받았느냐, 어떻게 평가를 받아서 어떠한 부분에 상을 받았다, 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물론 그 입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못 받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스스로 자신이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바라보지도 못하고 근접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정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합니다. 그 방향을 지시받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찾을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인드는 어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시를 쓰면서 시인으로서 요 근간에 어떠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실상입니다. 현재 어느 문학단체에서 자기 문학단체에서 만드는 상을 회장이 받은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문학상을, 자기 이름으로 만든 문학상을, 자기가 명분을 만들어서 구입한 문학상을
자기 이름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글에 대한 작품에 대한 소개도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이력에 남을 수 있을까요? 남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는 상을 자기가 받는다?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걸까요? 자기가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하지만 자기가 만든 상을 자기가 받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아주 파렴치하고 부족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기. 결국은 그걸로 막 여론화되고 분란이 돼갖고 시끄럽습니다. 사실 시끄러운 문제점들이 뭐 금전적인 문제까지 뭐 이제 얽혀 있으니까 뭐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거, 어떤 원로 선생님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러 요소에서 많이 발생되는 현 시점에 대한 문학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분은 술상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저는 밥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쓴 글로 인해서 어떠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그러한 제안이 오고 받을 수 있겠느냐고 의사가 오고 거기에 접수하겠느냐. 그래,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네. 어떤 상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되는 상인지, 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내 어떤 퀄리티에 어떠한 만큼의 입장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심사비를 넣든 뭐하든 하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것도 아닌 내 안에서 내가 뭘 받는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아니라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만 긍정과 부정에서 이 대화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든 그 글의 세계에서의 여러분은 작가로서 최고입니다. 그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없이 단지 그것을 물질이나 어떠한 기회, 어떠한 가치, 그런 거에만 얽매여 가지고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옳지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고 어떠한 부분에서 글을 쓰고 하는 그 단계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시고, 이왕이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월에 오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이기도 하고 월요일입니다. 올해는 이제 올 11월은 30일까지 밖에 없죠. 수요일까지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아침부터 이제 비가 계속 철철철철, 많이는 아니고 철철철철 내렸습니다. 지금은 또 해까지 조금 살짝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씨가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내일부터 굉장히 많이 더 추워질 거라고 하겠고요. 어제부터 살짝 추워진 온도이긴 합니다. 저도 오늘 스카프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머플러를 했는데 포근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포근한 마음, 그 포근함을 여러분도 같이 느끼시면서 겨울 준비하는 마음가짐, 단단히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글에 또 문학의 가치에 같이 접목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늦가을에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낙엽도 다 떨어지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근데 이게 그 앙상한 가지 사이로 햇살이 쫙 비치는데 그 햇살을 보면서 그 늦가을의 정치, 그것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마음으로 썼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늦가을에 다선 김승호.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문득 부는 바람에 하늘을 보았어. 쪽빛 햇살 눈부시게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 왠지 모를 서글픔과 외로움에 눈물 한 방울 찡하니 흘러 발등을 부딪힌 오늘. 그 햇살에 난 스스로 위로했나봐. 가슴 뻥 뚫린 시원함, 곰곰이 생각해보니 세상은 어느
하나로 결론 지을 수 없는 미묘함이 있어. 메마른 가지들이 옷을 다 벗은 벌거숭이인데도 예뻐 보이는 가을.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지. 인생의 가을날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서글픈 가봐. 여기까지입니다. 글쎄, 그 인생의 가을, 참 자꾸 자꾸 요새 그런 인생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삶의 인생의 계절로 따진다면 가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 아직도 이제 겨울도 남았고, 많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제 삶의 어떠한 등분을 매기고 등급을 매긴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때가 가장 감사하고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삶을 통해서 저도 뼈 아프고 정말 힘겨웠을 때가 있고요. 또 굉장히 화려하고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삶을 살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인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철부지였죠.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이 제가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삶이 최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날씨 오늘 또 오늘 월드컵 경기 있죠? 가나와. 우리 대한민국이 6시 아마 30분인가 경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월드컵 축구 하여튼 우리 또 16강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우리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또 우리 좀 침체됐다는 김민재 선수 파이팅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한 주간도 행복한 그러한 주일이 그러니까 주중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청자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